우리가 아는 또 큰 친수가 이상벽 씨가 나왔는데, 아니 안지훈 기자님, 동생들이 오빠면 오빠, 뭐 형이면 형이지, 뭐 아빠가 뭐예요 이거? 이상벽 씨 하면 원조 국민 MC죠. 네. 근데 이분이 7남매 중에 장남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예. 게다가 7남매나 있어요? 네, 7남매. 그중에서도 첫째입니다. 와. 황해도 이북 출신인데 아무래도 이 책임감을 갖고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동생들은 또 터울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상벽 씨를 아버지같이 든든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자, 그런데 본인이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 서글프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건 바로 고등학교에서 다음 진학을 할 때인데 본인은 원래 정치 외교학과를 꿈꿨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네가 재산, 지연, 학연 뭐가 있냐? 아버지가 은퇴하면은 동생 중 절반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죠. 아이고. 또 아버지 역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 디자인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나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력조차 본인에겐 사치일 수밖에 없었다는 아이고.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참 억울하게 태어났구나라고 한탄하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삶의 무게를 양 어깨에 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장남의 책임감 탓인지요. 중학교 때는 이런 것까지 떠맡게 됐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 중에 끝에 6, 7번을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제 중학교 때 1, 2, 3, 4는 아버지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미리 아들 날 걸 예상을 해서 다 남자 이름을 줬어. 상렬이, 상덕이, 상호 이게 다 여자 이름이야 지금. 어머. 걔도 여자 낳는데도 그냥 그거 쓰라고 해. 아버지가 그렇게 애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야. 요번에 난 애는 네가 이름 지어라. 근데 이름이 씩씩해. 그래서 쇠철자를 쓰자. 그래서 이름은 상철이. 네, 그랬는데 그 나중에 아버지가 부르고 이름 괜찮다. 그게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7번이 나온 거예요. 네. 그거 짙은 길에 걔 또 하나 지어라. 기집애니까 구슬처럼 이쁘게 상옥이. 상철이 상옥이 이쁘네. 내가 지어줬다니까. 영화 같은 얘기인데 최병견장님 동생들 이름을 그리고 이상벽 씨가 중학생 때 나이 때 동생들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네, 그러나 저는 그럴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상벽님의 아버님이 사시던 시대에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가장이 진짜 죄송하지만 뭔가 이렇게 아프거나 그렇게 되잖아. 그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제일 큰 형, 큰 오빠가 그 나머지 제일 어린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갖다 짓게 했을 것 같고요. 또 이름을 갖다 이제 돌려서 짓게 되잖아요. 다섯째부터는 쓸 수 있는 한자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이상벽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상벽 선생님은 좋은 이름을 갖다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그 동생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아버지인 내가 건강이 힘들어서 안 좋아지더라도 은퇴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결국 너의 몫이다라는 걸 갖다 아마 넌지시 암시해주는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그럴 수도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진짜. 네. 동생들 이름을 손수 지어줄 정도로 다정다감한 모습도 있었지만요. 동생들한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면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애들이 7마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요만한 집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떡하다 일찍 퇴근해서 좀 쉬려고 그러면 애들이 떠들면 야 오빠 들어와. 그럼 애들이 조용해. 막내 상옥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손등을 밟았대요. 걔. 네. 손등을 밟았으면 이래야 되잖아. 이걸 못하고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절대 나한테 근접도 못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오빠 이거 뭐지 좀 가르쳐줘. 잘 모르겠는 거야. 너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몰라. 그래. 그 한마디에 기절했다니까. 너무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아니 이게 실화예요? 문제 가르쳐 달라고 왔는데 동생이
아니 쉬운데 이것도 몰라. 그 한마디 기절해. 이거 진짜예요 이게? 분명히 자기에 맞게 약간 맥락을 끊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호랑이 장남 이상벽 씨는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말 무섭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부모님께서 장남의 그 권위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약간 조성하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형한테, 오빠한테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현재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시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생들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니까 형님에게, 오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지금은 형이, 오빠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뭐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 살지 않았지만 저도 사남매인데 사남매의 셋째 아들인데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 큰형을 장남 말은 아버지와 같은 거야라고 다 듣게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은 조금 알 것 같은데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장남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삶의 무게를 이 양 어깨에 짊어지다 보니까 동생들 앞에서 약한 모습도 잘 못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도 K장남, K장녀들이 짊어져야 되는 첫째로서의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 밑에 이렇게 울망졸망 동생들 딸려있고 그럼 어머니 고생하시지 아버지 고생하시지 사실 어머니 아버님 다 일하고 나가시면 장남이 아이들 키우고 건사하고 그러는 집안들이 굉장히 그쵸,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느껴지고 본인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도 어떨 때는 그거를 내색하지 못하고 감춰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방금 본 짧은 영상만으로도 우리를 웃게 만드는 국민 네. MC 이상벽 씨에게는 또 다른 아픔도 있어요. 한국 전쟁 중에 일사후퇴 당시에 네. 4살 나이의 여동생을 그 북한 황해도에 두고 왔거든요. 아. 근데 어머니가 동생이 어리니까 업고 이상벽 씨 손 잡고 나오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거기 어부네는 두고 가라 해가지고 어차피 금세 다시 올 거니까 싶어서 애를 내려놓고 애 둘을 데리고 건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내려놓고 이상벽 씨 손만 잡고 내려왔는데 그 길로 다쳐서 이제 그때부터 못 봤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 가족의 이 실향민들의 이 북한 고향을 그리는 그리고 가족을 그리는 아픔은 정말 끝이 날 수가 없는 아픔이잖아요. 지금 분단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북에 온 딸을 두고 온 딸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어분 동생을 내려놓는 그 순간을 매번 그렇게 되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 실향민들 이산가족 상봉을 주제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매번 신청하고 이상벽 씨 출연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만남이 불발되기 일쑤여서 아직까지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르게 몰라도 이상벽 씨하고 어머님은 그 80년대인가요? 그 K본부에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거기에도 신청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 좋다라든가 뭐 여러 프로그램들에 다 신청을 했었어요. 세상에. 남북의 창에도 나오셨고 그래서 같이 그 휴전선까지 같이 가는 장면도 막 방송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벽 씨는 어머님이 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작년에 MBN 알토란 프로그램에 어머니 100세 생일 파티를 해주는 진짜요? 네,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는 100살이 넘으신 그러시죠. 굉장히 이제 고령의 연세이신데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정정하시네요. 되게. 너무나 즐겁게 사신다는 거예요. 취미 삼아서 노인 유치원이 요새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우리 양로원이라는 말보다 더 약간 귀엽게 느껴지는데 귀염. 아니 어떻게 백수를 맞으신 어르신의 얼굴이 저렇게 소녀같이 해산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상벽 씨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노인 유치원을 노치원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노치원. 노치원에서 너무 다양한 취미 활동도 즐기시고 어머님이 반장도 하신다는 반장, 거예요. 대박. 연세가 제일 많으시고 리더십도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 실향민으로서 내려와서 옛날에 그 고무장갑 없이 나루터에서 빨래도 다 하면서 그 칠남매를 먹여 살리셨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정하게 사시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하고 이 100세 나이에도 건강하고 유쾌하시는 모습이 네. 보기 좋아서 많이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 방송 생활하시면서 이상벽 네. 씨랑 같이 뭐 네, 진행도 해보시? 한 적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네. 네. 뭐 늘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시기도 네. 하고 원조 국민 MC시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백수를 더 넘기셔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네. 이상벽 씨도 지금 상당히 연세가 되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저렇게 곁에서 늘 지켜봐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DNA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어머님으로부터 또 물려받기도 했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신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말재주라든가 말솜씨 이런 게 아마 그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딸도 같은 방송인을 하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K본부 아나운서 그 출신이죠. 네, 이지연 이지연 아나운서. 씨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솜씨는 이렇게 좀 대를 이어서 DNA로 물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같이 진행도 하고 그랬나 봐요. 네, 어머나. 그러니까 부부 MC는 있었어도 부녀 MC는 최초로 하신 거래요. 진짜네, 공동 뭐. 진행을 한 적이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상벽 씨에 따르면 이제 딸 이지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공부를 잘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잘하게 생겼네.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진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장래 희망 이런 거 적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나운서 이렇게 딱 적었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꿈을 꾸기 마련이니까 그냥 네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진짜 그 아나운서에 도전하는 거를 보고 속으로는 약간 당황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뭐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어떤 전형적인 아나운서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모 같은 게 그래서 저렇게 도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 외모로 보나 또 진행하는 솜씨로 보나 아주 정말 특출한 부녀지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와 이렇게 또 행복하고 다복한 진짜 이상벽 씨의 가족사를 또 들어봤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늘 우리 곁에 남아 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